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들 사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서도 트랜잭션이 실행됨에 있어서 데이터들이 이제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관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값이 갱신될 수 있도록 트랜잭션의 뭐 격리성이라든지 그런 트랜잭션의 속성들, 애시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돼야 한다는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추가해서 데이터를 갱신함에 있어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이제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된다는 것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건 아니죠. 뭐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런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뭐 학교의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교수님이 성적을 입력을 한다든지 뭐 학생이 수강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행동의 결과 그 행동에 따른 트랜잭션이 학사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고 난 뒤 그 트랜잭션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랜잭션의 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러니까 삽입이라든지 갱신이라든지 삭제 명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레코드를 입력을 하는 경우, 뭐 우리 강의에서는 삽입보다는 주로 입력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쓰기 작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상태가 바뀌죠. 그럼 그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가 바뀜에 따라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설정한 그런 그 조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트리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트랜잭션을 실행을 시키거나 또는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트랜잭션의 실행을 중지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트리거인데, 이런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그냥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트리거가 권총의 방아쇠를 트리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떤 조건이 데이터베이스의 값이 바뀌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중지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그 조건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그런 조건을 트리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이제 예를 들어보면 뭐 그런 겁니다. 어떤 판매 사이트에서 주문당 특정 주문이 3개 이상을 살 수 없어요. 고객 1인당 최대 주문량은 3개다. 그럼 3개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그냥 3개로, 최대 숫자가 3개니까 3개로 자동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기존 트랜잭션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건데,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제 트리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떤 그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주문을 만들기 위한 그 재료들이 있죠. 그러면 주문이 입력이 되면 재료의 숫자를 주문량만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입력하는 작업이 발생하고 나면 뭘 실행을 하는 겁니까? 재료의 숫자를 갱신시키는, 업데이트하는, 갱신하는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트리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트리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문량을 이렇게 따라서 필요한 재료를 이제 줄였죠. 그런데 재료 양이 계속 줄어들면 어느 일정 수량 이하가 되면 이 재료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원료 주문을 자동으로 또 발주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현재 갖고 있는 남아있는 재료의 양을 QOH라 그러면 재료의 양이 사전에 어떤 설정해 놓은 재주문점 수량보다 작으면 자동으로 20인분을 위한 원료를 외부의 공급업체한테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발주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 보면 어떤 거죠? 발주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실제 그 트랜잭션에서 실행되는 값을 바꿔버리는 거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그 레코드의 값을 갱신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레코드를 새로운 테이블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하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트리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실행 법칙의 하나로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SQL 워크벤치에서 이전에 만들었던 디저트 오더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문 아이디하고 메뉴 아이디하고 주문 수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before insert,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이제 실행할 때 어떤 레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검토해 봐야 되는 트리거를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 트랜잭션을 예를 들면 이제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새로이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려고 그러면 요 before 이 테이블에 이제 설계하면 해당되는 칼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인덱스를 만드는 화면, 그 다음에 뭐 외래키는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워크벤치에서 익스텐디드 ER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화면에서 트리거라는 그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before insert 하면 어떤 이 디저트 오더라는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하기 전에 실행을 하라는 이제 트리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나오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create defineer, defineer라는 것은 이 트랜잭션을 만드는 이제 사용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urrent user고, 트리거는 트리거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이블 이름이 나오고,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죠. 디저트 카페라는 데이터베이스, 여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그 트리거 이름을 이제 자기들이 자동으로 부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자동으로 부여하는 이름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디저트 오더 테이블에 before insert에 이제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진데, 이걸 그냥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원하면 여러분들이 뭐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before insert에 트리거를 여러 개 만들면 뭐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여러 개 안 만들면 그냥 이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겠죠. 그럼 쭉긴데 그 다음에 보면 before insert on dessert order. dessert order가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기 전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서트 하는 각각의 입력이 되는 각각의 레코드 행, 로우에 대해서 이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트리거를 실행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리거에 포함될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 보이는 begin하고 end 사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리거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if 해가지고 new.number, 그러니까 new라는 게 뭐냐 하면 새로이 입력되는 레코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좌우간 입력되는 레코드가 디저트 오더의 오더 아이디, 메뉴 아이디, 넘버 이 세 개의 칼럼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new는 새로 입력되는 레코드예요. 그래서 이 new라는 레코드에 있는 number라는 칼럼의 값이 만약에 뭐 10보다 크다 돼 있는데, 예를 들면 3보다 같거나 크다. 최대 3개밖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 3보다 같거나 크면 set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사용한 SQL에서 배운 거죠. new.number를 3으로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뭐 5개, 6개 해도 1인당 최도 판매량이 3밖에 아니기 때문에 3으로 결정을 이제 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입력해 주는 거는 요 부분, 여기 begin end 사이에 있는 내용만 트리거를 만들 때 입력을 해주면, 요 위에 있는 before insert는 여기 왼쪽에서 before insert 트리거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before insert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언제 자동적으로 선택되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테이블이 디저트 오더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 이름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인서트 되는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 트리거를 실행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요 위에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쭉 이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이전에 드랍 트리거 if exist 해서 이건 뭐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시 이제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전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요 뒤에 있는 부분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난 뒤 이거를 다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삭제한 것을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드랍 트리거 하면 그냥 트리거를 드랍을 하려면 드랍 트리거 해서 그 다음에 트리거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다 하고 나면 여기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before insert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begin에서 paste를 해서 이제 3보다 같거나 크면 이렇게 3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 입력한 것은 이제 요것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제 트리거를 만드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라 하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요 앞에 자동으로 나와 있던 요 문장이 여기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begin end 해서 포함이 되고, 단지 이제 뭐만 더 추가됐냐면 요것만 추가됐죠. 그래서 새로이 트리거를 만들 때 만약에 이전에 동일한 이름의 트리거가 있으면 이전에 있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니까 드랍을 하라는 거고, 그건 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트리거가 있는데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동일한 이름의 트리거가. 그 다음에 이제 딜리미트 하는 것은 이제 이 MySQL에서 이런 트리거 문이 사용이 될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트리거에 해당되는 거다 해서 그거를 이제 딜리미트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SQL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use 디저트 카페 딸이라 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reate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해서 end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SQL 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딜리미트를 우리가 SQL에서 사용하는 세미콜론으로 이제 설정을 바꿔주고 하는 게 이제 뭐 MySQL에서 자동으로 그 딜리미트를 바꿔주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트리거가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apply 하면 그 트리거가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inish를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트리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런 트리거가 만들어졌으면 그 디저트 오더에다가 한번 실행을 값을 이제 한번 이제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 주문이 S10, 1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주문 S 뭐 25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D 에이스를 예를 들면 뭐 7개를 주문을 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주문이죠. 그러면 apply를 하면 insert 이렇게 하면 value 하면 S25에다가 D8을 7개를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apply를 하면 실행이 잘 됐죠. 그런데 보면은 7개가 주문이 된 게 아니라 S25에 D8이 몇 개가 주문이 됐습니까? 3개만 주문이 됐죠. 그러니까 트리거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트리거가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대 주문이 7개를 아무리 눌러도 3개로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3개로 됐지 해서 보면은 이 회사의 경영 법칙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회사의 경영 법칙에서 특정 부품의 1인당 주문량은 아니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주문량은 3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을 실행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new나 old라는 그런 이제 임시 저장 테이블 또는 임시 저장 때는 그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나타내기 위해서 new나 old라는 값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갱신 작업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가 임시 저장되는 테이블 또는 레코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할 때는 이게 new에 새로 임시 저장됐다가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테이블에 직접 이제 완전히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lete를 하면 new는 없죠.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이 삭제된 데이터가 어디에 임시 저장되냐면 올드에 임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올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레코더들에 대해서 for each row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지금 저장되어 있는 값이 이제 이전 값이 무슨 값으로 바뀌는 거죠? 이전 값이 새로운 값으로 이제 저장되는 값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값이 없어지고 저장되는 값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업데이트 할 값은 new에 임시 저장이 되고, 이 new 값이 이제 테이블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값은 이제 없어지는 값은 갱신하기 이전의 값은 이제 올드에 이렇게 임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값들은 무슨 값이죠? 요 테이블에 있는 값들인 겁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인데, 트리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는 값하고 새로운 값이 칼럼은 사실 이 테이블에 있는 게 똑같으니까 어떤 게 새로운 값이고 어떤 게 이전에 있는 값인가,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새로운 값은 이제 new라는 그런 테이블에 임시 저장이 되고, 이전 값은 old라는 테이블에다가 임시 저장된다고, 그렇게 그 테이블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완전히 다 실행이 되고 나면 이 new라는 임시 저장 테이블에 저장된 레코드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old라는 임시 저장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들도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트랜잭션이 또 실행이 되면 그 다음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레코드들이 또 new라는 테이블에 임시 저장되고 old라는 테이블에 임시 저장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실제 이제 뭐 주문의 수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저트 오더라는 테이블에다가 그 레코드가 이렇게 디저트 메뉴라는 테이블에 칼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QOH라는 칼럼이 값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이전에 실습할 때는 여기까지 뭐 메뉴 아이디, 네임, 프라이스, K 칼로리 여기까지만 이제 실습을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콘티티 온 핸드 해서 현재의 그 원료의 재고량, 그 메뉴를 만들기 위한 원료의 재고량이 몇 인분이냐 하는 걸 이제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인분, 그 다음에 푸딩 파르페는 4인분 이렇게 남아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리오더 포인트는 이제 원료의 재고량이 몇 인분 이하이면 다시 이제 그 원료 공급업체한테 이제 원료 주문을 이제 하는 수량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리오더 포인트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른 모든 재료들은 5인분 이하, 이제 원료가 5인분보다 작게 있다. 그러면 원료가 떨어질 것에 가정해서 다시 이제 재주문을 하는 거죠. 재주문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은 뭐 10인분 이하 있으면 먼저 주문을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리오더 포인트는 우리말로 하면은 재주문 양이 되겠죠. 몇 인분 이하이면 이제 주문을 한다 하는 주문 수량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저트 오더에 어떤 주문이 들어와서 값을 인서트하고 난 뒤에 디저트 오더에 이제 새로 입력되는 인서트하는
그 레코더의 값이 수량이잖아요. 그 수량이 있으면 그 수량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다른 테이블, 디저트 메뉴라는 테이블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 메뉴 테이블에서 재고량 퀀티티 온 핸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전에 퀀티티 온 핸드, 그냥 테이블에 있는 퀀티티 온 핸드에다가 new.number, 그러니까 임시로 이제 입력하는 그 레코더에 있는 그 값, 그러니까 디저트 오더, 입력되는 디저트 오더의 넘버를 빼주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메뉴에 대해서, 메뉴 아이디는 지금 입력되는 그 레코더, 그러니까 디저트 오더의 값이 임시 저장되는 그 입력 레코더에 있는 메뉴 아이디하고 같은, 그러니까 디저트 메뉴에, 여기서 이 메뉴 아이디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하고 똑같은 거죠? 디저트 메뉴 테이블의 메뉴 아이디는 지금 디저트 오더에서 입력되는 레코더가 임시 저장된 new 테이블에 있는 메뉴 아이디하고 같은 그 메뉴 아이디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현재 재고량 QOH는 보통 재고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quantity on hand, 그러니까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라는 거죠. 현 재고량을 이렇게 갱신하라는 그러한 이제 트리거를 실행을 시키면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바꿔주는 거죠. 디저트 메뉴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재고량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D0라는 메뉴에 현재 원료가 20개가 있죠. 20개가 있으면 20개가 있는데 디저트 오더에서 이제 주문을 다시 해요. 그래서 뭐 S91에서 D0를 뭐 2개를 주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insert into 이렇게 해서 쭉 보면 S91 주문해서 D0를 2개를 주문을 했다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91에서 D0 메뉴를 2개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주문만 입력된 게 아니라 이 디저트 메뉴의 현재 재고량이 지금 보면 조금 전에는 20개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셀렉트 한 문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8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18개로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저트 오더 테이블에서 QOH 칼럼의 값을 바꾼 것은 사용자들이 실행한 트랜잭션이 아니죠. 사용자들은 뭐만 실행을 했습니까? 디저트 오더 트랜잭션만 실행을 했는데 자동으로 디저트 메뉴 테이블의 값을 갱신하는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트랜잭션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트리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퀀티티 온 핸드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디저트 메뉴 테이블이 값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디저트 메뉴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고 난 뒤에 애프터 업데이트 트리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애프터 업데이트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 디저트 메뉴 테이블의 퀀티티 온 핸드,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값이 이 리오더 포인트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외부 그 원료 공급업체한테 주문하는 그런 그 레코드를 머티리얼 오더라는 새로운 그 원료 주문을 하는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주문을 입력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 아이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문량이 줄어들어서 리오더 포인트보다 작아진 그런 메뉴 아이디에 대해서 원료 주문에 얼마만큼 하라는 거죠? 20인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문 날짜는 오늘 날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스데이트라는 날짜를 자동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이런 트리거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머티리얼 그 오더라는 이런 테이블에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뭐 QOH 칼륨의 양이 리오더 포인트보다 작으면 이런 이제 원료를 주문하는 레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디저트 메뉴별로 리오더 포인트는 5개인데 현재 원료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디젤하고 D1이 만약에 이렇게 6개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 이런 경우에 디젤하고 D1에 대해서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리오더 포인트보다 작아져서 외부에다가 원료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원료 주문이 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디저트 오더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일한 예를 들어서 S91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D1을 2개를 더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를 하면 2개가 더 이제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하면 이 주문이 2개가 더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저트 메뉴에 가가지고 실제 수량이 몇 개가 됐느냐 그러면 D1의 현 재고량이 몇 개가 됐습니까? 4개가 됐죠. 4개가 돼서 제 주문량 5개보다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티리얼 오더 테이블에 가서 실제 레코드 내용을 보면 이 머티리얼 오더에서 D1에 대해서 2020년 11월 22일 날 20개가 다시 원료가 주문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리거는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은 그 트랜잭션의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트랜잭션의 내용을 바꾸든지 또는 새로운 트랜잭션을 실행을 시키는데 새로운 트랜잭션을 하나만 실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그 레코드의 값을 입력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재주문량을 이렇게 갱신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 트랜잭션이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그럼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상태를 봐서 또다시 이제 입력을 하는 이런 그 트랜잭션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거가 한 번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작동이 된 거죠? 2번 작동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중첩 트리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